자, 11번째 보겠습니다. 추심결제 방식에서 추심은행은 서류의 종류 또는 통수가 맞는지 확인한다. 자, 이 부분은 심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서류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요. 추심, 의뢰, 은행, 수출자인 추심, 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아서 수출자가 발행한, 추심 의뢰인이 발행한 환원과 선적 서류들을 추심은행, 이거는 수출국에 있었고요. 추심은행은 수입국에 있죠. 수입국으로 보내줍니다. 추심은행 다음에 또 제시은행이 또 있다, 따로 있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서류가 송부가 되게 되고요. 자, 요 과정에서 서류를 보내주고 받는 은행. 자, 받는 은행들은 거기에 들어있는 자신한테 송부되어 온 서류의 종류와 통수가 제대로 다 왔는지 추심 지시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확인을 할 의무만 있습니다. 서류의 내용을 들여다보고 심사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확인을 해야 되고요. 서류의 내용은 심사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만약에 서류의 종류나 통수를 맞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불일치한다. 서류에는 A라는 서류가 3통, B라는 서류가 2통 등등등 이렇게 있었는데 A라는 서류는 아예 안 오고 B라는 서류는 1통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에게 추심을 송부한 은행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추심 관련된 은행들이 서류를 확인하는 의무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 틀린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12번 보겠습니다. 수출자, 추심 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지시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추심 의뢰 은행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레미팅 뱅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영어로 된 이름도 무역영어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래은행을 추심의뢰은행이라고 하고요. 추심의뢰은행은 보통 수출국에 있죠. 수출자로부터, 추심의뢰로부터 이런 업무를 받기 때문에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 이거 컬렉팅 뱅크라고 했었죠. 컬렉팅 뱅크. 자, 추심은행의 정의는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하는데 단 추심 의뢰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심은행 중에서요 최종적으로 매수인은 지급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역할, 그 다음에 지시대로 DP면 DP, DA면 DA대로 서류를 인계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는 은행을 우리가 제시은행, 프리젠팅 뱅크라고 했었습니다. 예, 요 과정들도 좀 살펴보시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심, URC의 정의입니다. 추심은행은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인데 단 추심의뢰은행을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제시은행은 추심은행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맞는 답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자, 12번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앞뒤의 은행들까지 같이 이름 여러 번 좀 확인을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DP 유슨스 방식에서 자, 추심에는 DP 방식이 크게 나눠서 DP 방식과 DA 방식이 있었죠. 자, DP 방식은 서류를 인도하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고요. DA의 경우에는 서류를 인도한 때 환엄을 인수하고 그 환엄의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이런 거래를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DP 방식에는 또 구분을 하자면 DP at site, site DP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DP usance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자, DP 사이트의 경우에는 일람불 환어음을 같이 발행해가지고 서류랑 같이 넘기고요. 서류가 건네오면 바로 일람불 환어음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받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DP 유센스는요,
기한부 환어음이 사용이 됩니다. 기한부 환어음이라서 만기가 서류가 온 때가 아니겠죠. 일정 기한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DP 유선스하고 DA의 경우에는 대금 지급이 서류가 도착한 이후 일정 기일이 된다, 만기가 된다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DA의 경우에는 인수가 있고요. DP의 경우에는 인수라는 절차는 없고 그냥 만기에 제시해서 그냥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기만 한다. 요게 달랐습니다. 자, 우리가 요 유불리를 좀 따져봤을 때요. DP는 매도인한테 좀 유리한 방식이고 DA는 매수인에게 좀 유리한 방식이죠. 서류가 건네지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는 시기도 좀 빠르고요.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품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서류가 매수인에게 건네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건네져 가지 않기 때문에 돈은 못 받아도 물품까지 떼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DA의 경우는 대금 지급도 만기에 대해서 나중에 받기도 하지만 서류는 환어음의 인수만 한때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물품만 가져가고 나중에 만기에 대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물품도 떼이고 돈도 못 받고 이중으로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은 나중에 주지만 내가 인수 때 서류를 줄 수는 없다. 나중에 대금 지급을 하는 때 그때 서류도 건네주겠다. 나중에 돈을 줘도 되지만 서류는 미리 건네주지 않겠다라고 DP 사이트와 DA를 절충시켜 놓은 것, 이게 DP 유선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DP 유선스 방식에서 화물이 지정된 일자 이전에 도착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운송기간이 약 한 30일 정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서류를 보내면서 만기도 대충 맞추는 거죠. 그래서 만기를 30일 후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물품이 되게 빨리 도착했어요. 25일 만에 빨리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일자 이전에 물품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급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이 빨리 도착했으니까 내가 대금 지급할 테니까 서류를 내놔라. 그러면 내가 물품을 빨리 가져가서 뭐 팔든지 공장에서 쓰든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수입자가 인도를 미리 요구하는 경우죠. 추심은행은 임의로 인도할 수는 없고요. 추심은행에게 추심을 의뢰한 추심의뢰은행이라거나 결국엔 추심을 의뢰한 의뢰인이 되겠죠. 둘이 합의해가지고 미리 물어보고 미리 그 다음에 건네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돈을 먼저 주겠다는데 다 동의는 하겠죠. 근데 임의로 건네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확인한 후에 건네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무엇은 서류 인수 인도 조건으로 서류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선적하거나 대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서류를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후지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심에서는 DA 방식이 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서류 인수 인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OA라든가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추심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서류를 근거로 돌아가는, 자, 서류를 받고 대금을 지급하는 CAD 방식도 있지만 요거는 동시지급 방식에 해당하는 거였죠. 서류를 받은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우리가 추심에서 DA 방식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보겠습니다. 추심 업무에 참여하는 은행은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도 면책이 된다. 자, 추심 관련해서 은행의 책임과 면책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책임을 이렇게 어떤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라. 이런 부분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 신의성실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업무를 처리해라. 이 정도가 은행에 요구되는 책임이었고요. 그다음에 송부된 서류의 종류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한다. 뭐 이 정도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면책이 되는 것, 이 부분은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라든가 파업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면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송부하기는 하지만 서류의 효력이라든가 서류의 진위 여부라든가 관련된 서명의 효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의 송부 과정에서 서류의 송부가 지연이 된다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 서류 송부 중에 서류가 분실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은행이 번역을 해야 할 의무도 없지만 만약에 번역을 했을 때 오역, 잘못 번역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고요. 책임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신의성실하고 상당한 주의 이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